이 썩어 빠진 고물차 당장 안 치워. 귀가 먹었냐, 이 민간인 새끼야. 한성준 소장의 고함이 정문 앞을 찢었다. 별 2개가 달린 어깨를 으스대며 그는 이도연의 낡은 차 범퍼를 군화로 걷어찼고 쿵 하는 굉음과 함께 찌그러진 금속이 그의 오만함을 증명했다. 억울하면 별 달고 와. 여기선 내가 법이야. 한성준의 마지막 말에 이도연은 주먹을 쥔 채 이를 악물었지만 그의 눈빛만은 얼어붙은 칼날처럼 차갑게 빛났고 주머니 속 별 3개의 계급장이 손바닥에 찔리는 고통조차 참아내며 침묵으로 모든 것을 기록했다. 챕터 1. 낡은 차, 낯선 공기. 뭐야, 이 고물차는. 길 막지 말고 당장 비켜. 내가 누군 줄 알고 이래. 청명기지 정문 앞에서 고함이 터져나왔다. 초여름 햇살이 내리쫓는 오전 9시, 낡은 회색 승용차 한 대가 검문소 앞에 서 있었다. 차체는 녹슬었고 범퍼는 금이 가 있었다. 언제 폐차될지 모를 20년 된 낡은 세단이었다. 그 뒤로 검은색 최신형 관용차가 요란하게 경적을 울려댔다. 뒷좌석 창문이 내려가더니 중년 남성이 얼굴을 내밀었다. 어깨에 별 2개가 햇빛에 반짝였다. 사단장 한성준이었다. 이도연은 차 옆에 서서 시계를 확인했다. 예정 시간보다 15분 일찍 도착했다. 수수한 회색 점퍼에 청바지 차림. 50대 후반의 평범한 민간인처럼 보였다. 한성준이 차에서 내렸다. 성큼성큼 다가오며 소리쳤다.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차를 세워. 당장 치우지 못해? 위병소의 헌병들이 급히 뛰어나왔다. 사단장의 통행을 막았다는 것만으로도 큰일이었다. 젊은 헌병들의 얼굴이 새하얘졌다. 이도연은 침착하게 한성준을 바라봤다. 표정에는 동요가 없었다. 그저 관찰할 뿐이었다. 신원 확인 절차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곧 처리될 겁니다. 차분한 목소리였다. 한성준은 그 대답에 얼굴이 붉어졌다. 뭐, 절차? 너 지금 나한테 기다리라는 거야? 한성준은 자신의 계급장을 가리켰다. 이게 뭔지 알아? 소장이야, 소장. 민간인 주제에 감히. 이도연은 여전히 무표정했다. 눈동자만 천천히 한성준의 얼굴을 훑쳤다. 분노로 일그러진 표정, 떨리는 목소리, 과도한 반응. 모든 것이 정보였다. 한성준이 이도연의 차 범퍼를 발로 걷어찼다. 쿵! 금속이 찌그러지는 소리가 났다. 이런 고물은 폐차장에나 가져다 버려.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 그는 침을 뱉고 자신의 차로 돌아갔다. 관용차가 요란하게 출발했다. 남은 헌병들이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조장이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다. 죄송합니다, 선생님. 사단장님 성격이 워낙. 이도연은 고개를 저었다. 괜찮습니다. 당신들 잘못이 아니니까. 그는 주머니에서 서류를 꺼냈다. 국방부 발행 출입 허가증이었다. 민간 감사관 자격으로 왔습니다. 조장이 서류를 확인하고 통과시켰다. 이도연은 찌그러진 차를 몰고 천천히 부대 안으로 들어갔다. 정문을 지나자 풍경이 달라졌다. 정돈된 건물들, 깔끔한 화단, 반듯한 도로. 하지만 이도연의 눈에는 다른 것이 보였다. 연병장에서 병사들이 완전군장을 착용한 채 구보를 하고 있었다. 초여름 햇살 아래 땀에 젖은 군복.
하지만 이상했다. 지나치게 오래 반복되고 있었다. 누군가 쓰러졌지만 아무도 다가가지 않았다. 간부가 팔짱을 낀 채 지켜보고 있었다. 이도연은 속도를 늦추며 그 장면을 기억했다. 주차장에 차를 세웠다. 엔진을 끄고 잠시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 병사들이 지나갔다. 모두 고개를 숙이고 걸었다. 간부가 나타나면 자동으로 길을 비켰다. 이도연은 차에서 내렸다. 본관 건물로 향했다. 복도는 조용했다. 벽에는 상호 존중, 선진 병영 같은 표어들이 붙어 있었다. 하지만 지나가는 병사들의 표정은 어두웠다. 행정실에서 간단한 절차를 마쳤다. 숙소는 본관 옆 간부 숙소 건물 2층이었다. 중령이 안내해줬다. 불편한 점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숙소는 간소했다. 침대, 책상, 옷장, 창문 하나. 이도연은 가방을 내려놓고 창가로 갔다. 밖으로 연병장이 보였다. 병사들은 여전히 훈련 중이었다. 아니, 훈련이라기보다는 징벌에 가까워 보였다. 같은 동작을 끝없이 반복했다. 엎드렸다 일어서기. 누군가는 이미 탈진한 듯 보였다. 이도연은 오래 지켜봤다. 표정은 변하지 않았지만 눈빛은 차가워졌다. 30분 후 그는 밖으로 나왔다. 부대를 돌아보기로 했다. PX 쪽으로 걸었다. 지나가는 병사들을 관찰했다. 어깨가 축 처져 있었다. 눈에 생기가 없었다. 체력 단련장을 지나쳤다. 한 병사가 철봉에 매달려 있었다. 턱걸이를 하고 있었다. 옆에서 다른 병사가 개수를 세고 있었다. 15, 16. 매달린 병사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팔이 떨렸다. 하지만 내려오지 못했다. 20. 결국 떨어졌다. 바닥에 주저앉아 숨을 헐떡였다. 다음 정우석. 어린 병사가 나섰다. 이병 계급장이 보였다. 얼굴이 창백했다. 철봉을 잡았지만 손이 떨렸다. 빨리 안 해? 병사는 뛰어올라 턱걸이를 시작했다. 하나, 둘, 셋. 5개를 넘기지 못하고 떨어졌다. 다시 매달렸다. 이번엔 3개. 손바닥에서 피가 났다. 못하겠으면 저녁에 다시 와. 예. 병사는 고개를 숙이고 물러났다. 이도연은 그 뒷모습을 바라봤다. 21살쯤 되어 보였다. PX는 본관에서 200m 떨어진 단층 건물이었다. 낡은 지붕, 바랜 간판. 이도연은 문을 밀고 들어갔다. 안은 조용했다. 병사 몇 명이 물건을 고르고 있었다. 대화는 없었다. 선반 앞에서 망설이고 냉장고 앞에서 고민했다. 모두 천천히 움직였다. 계산대에 상병이 앉아 있었다. 명찰에는 박현우라고 적혀 있었다. 고개를 숙이고 장부에 뭔가를 적고 있었다. 이도연은 선반 사이를 걸었다. 과자 코너는 반쯤 비어 있었다. 인기 있는 제품은 품절이었다. 가격표는 색이 바랬다. 냉장고 앞에 섰다. 음료수, 과일, 술. 병사들이 살 수 없는 고급 술들이 많았다. 바로 그때 문이 열렸다. 간부가 들어왔다. 30대 후반의 대위였다. 체격이 건장했고 걸음에 힘이 들어가 있었다. PX 항공기가 변했다. 병사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슬그머니 선반 뒤로 몸을 숨겼다. 물건을 고르던 손이 멈췄다.
냉장고에 손을 뻗었던 병사는 다시 문을 닫았다. 대위는 냉장고로 곧장 걸어갔다. 명찰에는 최대성이라고 적혀 있었다. 문을 열고 양주 한 병을 꺼냈다. 비싼 브랜드였다. 치즈 안주 2개도 집어들었다. 계산대로 향했다. 박현우는 이미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최대성이 물건을 카운터에 올려놓았다. 계산을 기다리지 않았다. 외상으로 해도. 예. 이번 달 거 정리 안 됐지? 예, 아직. 다음 달에 같이 해. 예. 최대성은 물건을 집어들고 나갔다. 돈을 내지 않았다. 영수증도 받지 않았다. 문이 닫혔다. 병사들이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방금 본 장면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당연하다는 듯 각자 할 일을 이어갔다. 이도연은 냉장고 앞에 그대로 서 있었다. 표정은 변하지 않았다. 생수 한 병을 꺼내 계산대로 갔다. 1,500원입니다. 이도연은 2,000원을 내밀었다. 박현우의 손이 떨렸다. 미세하게 하지만 분명하게. 고맙습니다. 거스름돈을 받으며 계산대 옆을 봤다. 투명한 플라스틱 기부함이 놓여 있었다. 장병복지기금이라고 적힌 라벨이 붙어 있었다. 기부함은 비어 있었다. 먼지가 두껍게 쌓여 있었다. 오랫동안 손을 댄 흔적이 없었다. 이도연은 기부함을 가만히 바라봤다. 물어보지 않았다. 대신 기억했다. 밖으로 나왔다. 건물 뒤편으로 돌아갔다. 쓰레기 집화장이 있었다. 재활용 쓰레기통 옆에 빈 박스들이 쌓여 있었다. 술 상자가 여럿 보였다. 양주, 와인, 위스키. 고급 브랜드들이었다. 최근에 버려진 것들이었다. 또 다른 박스에는 안주류, 수입 치즈, 육포, 견과류. 병사들이 살 수 있는 가격대가 아니었다. 이도연은 박스 하나를 집어들었다. 안을 들여다봤다. 영수증 조각이 구겨져 있었다. 펼쳐봤다. 일주일 전 날짜. 금액란은 찢어져 있었지만 품목은 보였다. 영수증을 다시 구겨서 박스에 넣었다. 자리에서 일어났다. 생수를 한 모금 마셨다. 차가웠다. 하지만 갈증은 가시지 않았다. 숙소로 돌아갔다. 침대에 앉아 창밖을 봤다. 해가 중천에 떠 있었다. 저녁 6시 휴대전화가 진동했다. 화면을 켰다. 문자 메시지. 발신자는 숫자로만 표시되어 있었다. 국방부 직통 번호였다. 정권 위임. 3글자뿐이었다. 하지만 그 의미는 분명했다. 이제부터 그는 어떤 조치든 취할 수 있었다. 이도연은 메시지를 오래 바라봤다. 1분, 2분. 화면이 꺼질 때까지.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창밖을 봤다. 어둠이 내리고 있었다. 가로등이 하나둘 켜졌다. 멀리 본관 건물이 보였다. 3층에 불이 켜져 있었다. 사단장실이 있는 층이었다. 이도연은 시계를 봤다. 저녁 6시 20분.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금이 가 있었다. 페인트가 들뜬 곳도 있었다. 눈을 감았다. 오늘 본 장면들이 머릿속을 지나갔다. 연병장의 병사들, 철봉의 이병, PX의 정적, 외상으로 나간 양주, 먼지 쌓인 기부함. 그리고 박현우의 떨리는 손. 이도연은 눈을 떴다. 천장을 다시 바라봤다. 시작되었다. 챕터 2. PX의 정적. 다음 날 오전
이도연은 다시 PX로 향했다. 어제와 같은 수수한 차림이었다. 회색 점퍼에 청바지. 평범한 민간인처럼 보였다. PX 문을 밀고 들어갔다. 문이 삐걱거렸다. 안은 어제보다 더 조용했다. 병사 서너 명이 선반 앞에 서 있었다. 모두 무언가를 고르는 척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계산대에는 여전히 박현우가 앉아 있었다. 장부를 펼쳐놓고 뭔가를 적고 있었다. 표정이 어두웠다. 이도연은 냉장고로 갔다. 생수를 하나 꺼냈다. 계산대로 향하려던 그때 문이 거칠게 열렸다. 최대성 대위였다. 어제와 같은 모습이었다. 전투복상에 단추를 풀어 헤치고 모자를 삐딱하게 쓴 채 거만한 걸음걸이로 안으로 들어왔다. 병사들이 또다시 움츠러들었다. 선반 뒤로 몸을 숨겼다. 시선을 피했다. 최대성은 냉장고로 곧장 걸어가 문을 열었다. 양주 한 병, 안주 3개를 꺼내 들었다. 계산대로 향했다. 야, 박현우. 내 담배 챙겨뒀어? 박현우가 화들짝 놀라 일어났다. 충성? 네, 여기 준비해뒀습니다. 서랍 밑에서 외제 담배 한 보루를 꺼내 공손하게 내밀었다. 최대성은 담배를 낚아채듯 가져갔다. 계산도 하지 않고 나가려 했다. 외상으로 달아놔. 줄 테니까. 박현우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중대장님, 지난번 외상값도 아직? 최대성이 돌아섰다. 표정이 일그러졌다. 뭐, 이 새끼가 지금 나를 못 믿어? 내가 떼먹기라도 한다는 거야? 사단장님 직속 부하한테 감히 돈 타령을 해? 목소리가 커졌다. PX 안다른 병사들은 숨을 죽였다. 고개를 숙였다. 아무도 끼어들지 않았다. 죄송합니다. 제가 실언했습니다. 박현우가 고개를 숙였다. 최대성은 혀를 차며 박현우의 머리를 검지로 툭툭 쳤다. 하여간 요즘 애들은 빠져가지고 눈치가 없으면 군생활이라도 잘해야 할 거 아니야? 다음에 또 헛소리하면 영창 보낼 줄 알아. 최대성이 씩씩거리며 나가려던 순간이었다. 잠깐만요. 이도현이 그의 앞을 가로막았다. 최대성이 멈칫했다. 올려다봤다. 뭐야, 넌? 누구야? 민간 감사관입니다. 이도현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다. 방금 물건 가져가시면서 계산 안 하신 것 같은데요? 최대성은 어이없다는 듯 웃음을 터뜨렸다. 감사관? 너 지금 나한테 뭐라는 거야? 이건 부대 내부 외상거래 관행이야. 민간인이 알지도 못하면서 어디서 훈수질이야? 이도현은 한 발짝 다가섰다. 관행이라고요. 국군 재정관리 규정에 외상거래라는 항목은 없는 걸로 압니다. 그리고 병사 개인에게 금전적 부담을 전가하는 건 명백한 규정 위반입니다. 이도현의 논리적인 지적에 최대성의 얼굴이 붉어졌다. 이보쇼 아저씨. 어디서 굴러먹던 감사관인지는 몰라도 여기는 한성준 사단장님 부대야. 내 말이 곧 법인 곳이라고 알겠어? 최대성이 이도현의 어깨를 툭 치고 지나가려 했다. 하지만 이도현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바위처럼 단단한 어깨에 부딪힌 최대성이 오히려 휘청거렸다. 뭐야, 이 새끼? 최대성이 당황하며 욕설을 뱉었다. 이도현은 안경 너머로 차가운 시선을 보냈다. 규정을 어기는 군인은 군인이 아니라 양아치일 뿐입니다.
당장 계산하시죠. PX 앞 모든 시선이 두 사람에게 집중되었다. 박현우는 입을 벌린 채 얼어붙었다. 다른 병사들은 경악한 표정으로 이 낯선 민간인을 바라봤다. 감히 사단장의 측근인 최대성에게 정면으로 맞서는 사람은 이 부대에서 처음이었다. 최대성은 자존심에 상처를 입고 주먹을 쥐었다. 하지만 이도연의 눈빛에서 뿜어져 나오는 알 수 없는 위압감에 섣불리 덤벼들지 못했다. 그 눈빛은 평범한 민간인의 것이 아니었다. 너 이름 기억해뒀어. 나중에 후회하지 마라. 최대성은 지갑을 꺼내 5만 원권 지폐를 계산대에 거칠게 던졌다. 됐냐? 잔돈은 팁이다. 먹고 떨어져. 최대성이 씩씩거리며 PX를 빠져나갔다.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울렸다. 정적이 감돌던 PX 안에 안도의 한숨소리가 퍼져나왔다. 박현우는 떨리는 손으로 지폐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이도연을 향해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괜찮으시겠어요? 저 사람 뒤끝이. 이도연은 생수병을 계산대에 올려놓으며 미소 지었다. 걱정 말게. 난 뒤끝이 더 긴 사람이니까. 계산을 마치고 밖으로 나왔다. 밖은 여전히 조용했다. 바람이 불었다. 멀리서 구령 소리가 들렸다. 이도연은 생수를 한 모금 마셨다. 차가웠다. 중대장급 장교가 이 정도라면 윗물이 얼마나 썩었을지 뻔하군. 이것은 한성준 한 명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가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 중간 간부들을 괴물로 만들고 있었다. 그리고 그 괴물들이 병사들을 짓밟고 있었다. 이도연의 눈빛이 차가워졌다. 이것은 단순한 감찰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다. 대수술이 필요했다. 챕터 3. 한 줄의 메시지. 저녁 7시, 이도연은 숙소로 돌아왔다. 책상 앞에 앉아 노트를 펼쳤다. 오늘 관찰한 내용들을 적기 시작했다. 연병장 마이너스 과도한 징벌적 훈련. 감독 간부의 무관심. PX 마이너스 외상거래 관행. 병사에게 금전적 부담 전가. 기부함 마이너스 장기간 방치. 복지기금 운영 의문. 쓰레기장 마이너스 고가 주류 다수. 구매자 불명.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다. 어둠이 완전히 내렸다. 가로등 불빛만 도로를 밝히고 있었다. 노크 소리가 들렸다.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고 행정과 중령이 들어왔다. 저녁 식사는 하셨습니까? 아직입니다. 식당 이용하시려면 지금 가셔야 합니다. 곧 문 닫습니다. 알겠습니다. 중령은 서류 봉투를 책상에 내려놓았다. 기지 배치도입니다. 필요하시면 보시고요. 감사합니다. 중령이 나갔다. 문이 닫혔다. 이도연은 서류 봉투를 열지 않았다. 여전히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다. 휴대전화가 진동했다. 화면을 켰다. 문자 메시지. 발신자는 어제와 같은 숫자였다. 국방부 직통. 하지만 이번에는 내용이 달랐다. 사단장 한성준, 중대장 최대성. 2명 모두 내부 고발 다수. 신중히 처리하되 필요시 즉각 조치 가능. 정권은 당신에게. 이도연은 메시지를 오래 바라봤다. 화면이 꺼질 때까지. 다시 켰다. 메시지는 여전히 거기 있었다. 정권. 그는 한참을 화면만 바라봤다.
1분, 2분, 3분. 돌아설 수도 있었다. 지금이라도. 하지만 연병장의 병사들이 떠올랐다. 쓰러져도 일어나야 했던 그들. 철봉에서 손이 찢어지도록 매달려야 했던 이병. PX에서 고개를 숙여야 했던 박현우. 이도현은 휴대전화를 내려놓았다. 일어서서 창가로 갔다. 밖으로 본관 건물이 보였다. 3층 사단장실에 불이 켜져 있었다. 시계를 봤다. 저녁 7시 30분. 침대에 앉았다. 노트를 다시 펼쳤다. 적었던 내용들을 천천히 읽었다. 그리고 마지막 줄에 한 문장을 추가했다. 조사 시작. 증거 수집 단계. 펜을 내려놓았다. 노트를 닫았다. 눈을 감았다. 오늘 하루가 머릿속을 지나갔다. 정문에서의 한성준, PX에서의 최대성, 연병장의 병사들.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었다. 이도현은 눈을 떴다. 이제 들어간다. 챕터 4. 본관 강당. 오전 10시 부대 전체에 긴급 집합 방송이 울렸다. 전 병력 본관 강당으로 집합. 반복합니다. 전 병력 본관 강당 집합. 스피커를 통해 퍼지는 목소리는 급박했다. 연병장에서 훈련 중이던 병사들, 작업장에서 일하던 병사들, 심지어 식당에서 식사 준비 중이던 병사들까지 모두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도현은 숙소에서 방송을 들었다. 창밖으로 병사들이 우르르 본관 쪽으로 달려가는 모습이 보였다. 서두르는 발걸음, 긴장한 표정들. 그는 점퍼를 걸치고 밖으로 나왔다. 병사들 무리에 섞여 본관으로 향했다. 아무도 그를 주목하지 않았다. 평범한 민간인 감사관일 뿐이었다. 1층 강당은 이미 병사들로 가득 차 있었다. 200명 넘는 인원이 도열해 있었다. 간부들은 앞쪽에, 병사들은 뒤쪽에. 모두 차렷 자세로 서 있었다. 강당 앞쪽 연단에는 아직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공기는 무거웠다. 병사들은 숨소리조차 죽이고 있었다. 이도현은 강당 맨 뒤편 구석에 조용히 자리를 잡았다. 기둥역. 눈에 띄지 않는 위치였다. 5분 후 측면 문이 열렸다. 한성준이 들어왔다. 전투복 차림. 어깨에 별 2개가 형광등 불빛에 반짝였다. 뒤따라 참모들이 들어왔다. 그 중에는 최대성도 있었다. 한성준이 연단에 올라섰다. 마이크를 잡았다. 강당이 완전히 조용해졌다. 집합 수고했다. 한성준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울렸다. 오늘 너희들을 모은 이유는 간단하다. 그는 팔짱을 꼈다. 요즘 군기가 해이해졌다는 보고를 받았다. 복장 불량, 경례 불량, 태도 불량. 이게 뭐냐? 한성준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군대는 말이야. 묻지 말고 따르는 곳이야. 시키면 하는 거야. 알겠나? 강당이 조용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이 없네. 한성준이 눈을 가늘게 떴다. 내가 묻는데 대답이 없어? 앞줄에 간부 한 명이 급히 소리쳤다. 충성. 그제야 병사들이 일제히 외쳤다. 충성. 하지만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다. 기계적이었다. 한성준은 고개를 끄덕이며 연단을 내려왔다. 병사들 사이를 천천히 걸었다. 일부러 어깨를 스치듯 지나갔다. 병사들이 움츠러들었다. 너희가 여기 왜 왔는지 아냐? 나라를 지키러 왔냐? 한성준이 비웃음을 흘렸다.
아니야. 의무 때문에 온 거지. 마지못해 온 거야. 그러니까 군기가 박혀야 해.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 돼. 그게 군대야. 병사들의 어깨가 더 굳어졌다. 고개는 더 숙여졌다. 이도연은 뒤에서 조용히 지켜봤다. 표정은 변하지 않았다. 하지만 눈빛은 차가워졌다. 한성준이 다시 연단으로 올라갔다. 앞으로 규정 위반 적발되면 가차없이 처벌한다. 영창도 보낼 거고 휴가도 취소할 거다. 저녁도 늦출 수 있어. 협박이었다. 노골적인. 알겠나? 충성. 이번에는 목소리가 컸다. 하지만 두려움으로 큰 목소리였다. 한성준이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그럼. 바로 그때였다. 뒤쪽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잠깐만요. 강당이 얼어붙었다. 모든 고개가 뒤를 향했다. 병사들, 간부들, 한성준까지. 이도현이 손을 들고 서 있었다.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강당이 술렁였다. 민간인이 사단장의 훈시 중간에 끼어든 것이었다. 한성준의 얼굴이 굳어졌다. 눈을 가늘게 뜨고 이도현을 노려봤다. 누구야 너? 민간 감사관입니다. 이도현이 차분하게 대답했다. 국방부 소속. 한성준의 입가에 비웃음이 번졌다. 아, 그 민간인? 어제 정문에서 봤던? 맞습니다. 이도현은 움직이지 않았다. 한성준이 연단에서 내려왔다. 천천히 이도현 쪽으로 걸어왔다. 병사들이 길을 비켰다. 감사관이 훈시 중간에 끼어드는 게 예의야? 질문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도현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다. 한성준이 이도현 앞에 섰다. 가까이. 위협적으로. 뭐가 궁금한데? 방금 하신 말씀 중에. 이도현이 천천히 말했다. 묻지 말고 따르는 곳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국군 복무 규정 제3조에는 장병은 인격적으로 존중받으며 합리적 의견 제시가 보장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강당이 조용해졌다. 어떤 게 맞는 겁니까? 이도현의 질문에 한성준의 얼굴이 붉어졌다. 지금 나한테 따지는 거야? 질문입니다. 감사관이 규정을 몰라서 묻는 거야? 한성준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여기는 내 부대야. 내가 법이야. 규정은 서류에나 있는 거고, 실제 군대는 명령 체계로 돌아가는 거라고. 이도현은 여전히 침착했다. 그럼 사단장님 말씀은 국군 복무 규정보다 우선한다는 뜻입니까? 한성준이 이도현의 가슴을 손가락으로 찔렀다. 그래. 내 부대에서는 그래. 불만 있으면. 한성준이 비웃음을 흘렸다. 별 달고 와. 강당에 웃음이 터졌다. 간부들이 웃었다. 억지 웃음이었다. 하지만 병사들은 웃지 않았다. 표정이 굳어 있었다. 이도현은 반박하지 않았다. 그저 한성준을 바라봤다. 눈을 마주쳤다. 한성준이 불편한 듯 시선을 피했다. 그리고 뒤돌아서서 연단으로 향했다. 해산. 한성준의 명령에 병사들이 일제히 경례했다. 그리고 빠르게 강당을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이도현은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움직이지 않았다. 최대성이 이도현 옆을 지나가며 속삭였다. 죽고 싶어? 제대로 찍혔어, 너. 이도현은 대답하지 않았다. 최대성은 씩 웃으며 지나갔다. 강당이 텅 비었다. 이도현만 남았다.
그는 천천히 밖으로 나왔다. 복도에는 병사들이 빠르게 흩어지고 있었다. 누군가는 이도연을 힐끗 쳐다봤다. 누군가는 고개를 숙였다. 밖으로 나왔다. 햇살이 따가웠다. 이도연은 숙소로 향하지 않았다. 대신 본관 뒤편으로 걸었다. 병사들이 없는 조용한 곳으로 벤치에 앉았다. 생각에 잠겼다. 방금 벌어진 일, 한성준의 반응, 병사들의 표정, 모든 것이 예상 범위 아니었다. 하지만 이제 그는 표적이 되었다. 한성준의 눈에 띄었다. 이도연은 하늘을 올려다봤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다. 휴대전화를 꺼냈다. 전원을 껐다. 이제부터는 혼자였다. 챕터 5. 표적. 그날 오후 3시 이도연은 본관 행정실을 방문했다. 자료 열람을 요청하기 위해서였다. 부대 운영 예산 집행 내역서를 보고 싶습니다. 특히 PX 관련 회계 장부요. 행정실 중령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그건 사단장님 결재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민간 감사관 권한으로 요청합니다. 이도연이 국방부 발행 증명서를 내밀었다. 이 증명서에는 필요 자료 열람 권한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중령은 서류를 확인하고 잠시 망설였다. 알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중령이 안쪽 사무실로 들어갔다. 10분쯤 지나서 돌아왔다. 죄송합니다만 사단장님께서 거부하셨습니까? 직접 말씀 나누시라고 하십니다. 예상했던 반응이었다. 이도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사단장실이 어디입니까? 3층입니다.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중령이 앞장섰다. 계단을 올라 3층 복도로 갔다. 복도 끝에 큰 문이 있었다. 문패에는 사단장실이라고 적혀 있었다. 중령이 노크했다. 들어오세요. 안에서 한성준의 목소리가 들렸다. 문이 열렸다. 넓은 사무실이 나타났다. 큰 책상, 가죽 소파, 벽면에 훈장들, 그리고 책상 뒤에 앉아 있는 한성준. 민간 감사관이십니다. 중령이 소개했다. 알아. 나가봐. 중령이 나갔다. 문이 닫혔다. 한성준은 서류를 보는 척하며 이도연을 쳐다보지도 않았다. 앉아. 이도연은 책상 앞 의자에 앉았다. 한성준이 서류를 내려놓고 이도연을 봤다. 오전에 재미있는 쇼를 봤어. 민간인 감사관이 사단장한테 규정을 가르치더라고. 비아냥거리는 말투였다. 질문이었습니다. 질문? 한성준이 코웃음 쳤다. 도발이었지. 내 앞에서 나를 망신 주려는. 이도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한성준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너 뭐야 진짜? 국방부에서 왔다는데 누가 보냈어? 감사 업무입니다. 감사? 한성준이 허탈하게 웃었다. 내 부대에 무슨 문제가 있다고? 그게 궁금해서 왔습니다. 이도연의 대답에 한성준의 표정이 굳어졌다. 지금 나를 조사하겠다는 거야? 부대 운영 전반을 살펴보는 겁니다. 그 중에 사단장님도 포함되겠죠. 한성준이 책상을 탁 쳤다. 이 새끼가.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책상을 돌아 이도연 앞으로 왔다. 너 내가 누군 줄 알고 이래? 육군 소장 한성준입니다. 이도연의 차분한 대답에 한성준이 이를 갈았다. 그래, 소장이야. 별 2개야. 너 같은 민간인 족밥이 건드릴 수 있는 위치가 아니라고.
한성준이 이도연의 어깨를 손가락으로 찔렀다. 여기서 뭘 조사하든, 증거를 찾든, 소용없어. 내 위에도 사람이 있거든. 국방부에도 청와대에도 너 같은 개미 한 마리 밟는 건 일도 아니야. 이도연은 여전히 무표정이었다. 협박입니까? 경고야. 한성준이 비웃었다. 지금이라도 짐 싸서 돌아가. 그럼 없던 일로 해주지. 거부하면? 그럼. 한성준이 이도연의 멱살을 잡았다. 내가 직접 쫓아내는 거야. 간첩 혐의로. 뭐? 이 부대 보안 구역에 무단 침입, 군사 기밀 탐지 시도. 충분히 간첩으로 몰 수 있어. 한성준이 이도연의 멱살을 놓았다. 그리고 책상으로 돌아가 앉았다. 선택해. 지금 나가든가 아니면 영창 가든가. 이도연은 천천히 일어섰다. 옷깃을 바로잡았다. 선택은 제가 하는 게 아닙니다. 뭐? 사단장님이 하는 겁니다. 이도연이 한성준을 똑바로 봤다. 협조하실 겁니까? 아니면 방해하실 겁니까? 한성준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나가. 당장 나가. 이도연은 돌아서서 문으로 향했다. 문 손잡이를 잡았다. 그리고 뒤돌아봤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별이 무거운 이유는 이도연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그 아래 사람들 때문입니다. 지금 사단장님 별은 병사들의 고통 위에 떠 있습니다. 한성준이 펜을 집어 던졌다. 펜이 문짝에 부딪혀 떨어졌다. 꺼져. 이도연은 문을 열고 나갔다. 복도는 조용했다. 아무도 없었다. 그는 계단을 내려갔다. 1층에 내려왔을 때 최대성이 기다리고 있었다. 옆에는 헌병 2명이 서 있었다. 이도연 씨? 최대성이 비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사단장님 명령입니다. 신병 확보. 헌병 2명이 다가왔다. 잠깐만요. 이도현이 말했다. 무슨 혐의입니까? 간첩 혐의. 최대성이 서류를 펼쳐 보였다. 보안구역 무단 침입, 군사 기밀 탐지 시도. 사단장님 지시로 조사에 들어갑니다. 허위 혐의였다. 완전히 조작된. 변호사 연락 권리가 있습니다. 이도현이 말했다. 순순히 따라오시죠. 최대성이 손짓했다. 헌병들이 이도현의 팔을 잡았다. 저항하지 마십시오. 이도현은 저항하지 않았다. 순순히 따라갔다. 복도를 지나며 병사 몇 명과 마주쳤다. 병사들은 놀란 표정으로 이도현을 봤다. 하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그저 지켜볼 뿐이었다. 본관을 나와 별관으로 향했다. 별관 지하에 영창이 있었다. 계단을 내려갔다. 어두운 복도. 양쪽으로 작은 방들이 늘어서 있었다. 한 방 앞에서 멈췄다. 헌병이 문을 열었다. 들어가십시오. 작은 방이었다. 침대 하나, 책상 하나, 변기 하나. 그게 전부였다. 창문은 없었다. 이도현이 안으로 들어갔다. 문이 닫혔다. 자물쇠 소리가 들렸다. 혼자 남았다. 이도현은 침대에 앉았다. 주변을 둘러봤다. 벽은 회색 콘크리트였다. 천장의 형광등이 희미하게 빛났다. 시계를 봤다. 오후 4시 30분. 그는 침대에 누웠다. 천장을 바라봤다. 예상했던 수순이었다. 한성준은 자신을 없애려 할 것이다. 증거를 인멸하고 혐의를 조작하고
최대한 빨리 내보내려 할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한성준의 실수였다. 이도현은 눈을 감았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다. 챕터 6. 누명. 영창 안은 고요했다. 형광등의 희미한 윙윙거리는 소리만 들렸다. 이도현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시간이 천천히 흘렀다. 오후 6시쯤 문이 열렸다. 최대성이 들어왔다. 뒤따라 헌병 한 명이 들어왔다. 손에는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다. 일어나. 최대성의 목소리는 차갑고 명령적이었다. 이도현은 천천히 일어나 앉았다. 최대성을 바라봤다. 표정은 변함없었다. 조사 시작한다. 최대성이 책상에 서류를 펼쳤다. 이름 이도현. 맞나? 맞습니다. 소속? 국방부 민간감사관. 증명할 수 있나? 제 가방에 신분증과 증명서가 있습니다. 최대성이 비웃음을 흘렸다. 가방은 압수했어. 내용물 확인 중이고. 그럼 증명할 수 없네. 이도현은 대답하지 않았다. 최대성이 서류를 넘겼다. 너 오늘 오전에 사단장님께 규정 운운하며 따졌지? 질문했습니다. 도발이었어. 사단장님 권위에 대한 명백한 도전. 최대성이 펜으로 서류에 뭔가를 적었다. 그리고 오후에는 기밀 자료 열람을 요구했지? 공개 가능한 행정 자료였습니다. 부대 예산 집행 내역이 왜 필요해? 최대성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군사 기밀 탐지 목적 아니야? 회계 투명성 확인이 목적이었습니다. 회계? 최대성이 코웃음 쳤다. 민간인이 군 회계를 왜 봐? 감사 업무의 일환입니다. 증거 있어? 제 신분증과 국방부 발행. 압수했다니까. 최대성이 서류를 덮었다. 증명 못하면 신원불명이야. 신원불명 민간인이 군 기지에 침투. 기밀 자료 요구. 이게 뭐야? 이도현은 침착하게 대답했다. 억지 논리입니다. 뭐? 최대성의 얼굴이 붉어졌다. 지금 나한테 억지라고 했어? 논리적 비약이 심합니다. 이 새끼가. 최대성이 책상을 탁 쳤다. 내가 뭔데 나한테 비약이야 뭐야. 나는 중대장이야. 대위라고. 너는 그냥 민간인이고. 이도현은 여전히 무표정이었다. 최대성은 숨을 크게 들이쉬었다. 진정하려는 듯했다. 좋아.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할 거야? 그는 주머니에서 USB 하나를 꺼냈다. 내 가방에서 나왔어. 이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알아? 제 소지품입니다. 부대 내부 지도야. 최대성이 비웃었다. 작전 구역 배치도, 보안시설 위치. 이게 왜 민간인 가방에 있어? 이도현은 USB를 바라봤다. 처음 보는 물건이었다. 조작이었다. 제 것이 아닙니다. 증거 있어? 제 가방에 원래 없던 물건입니다. 누가 증명해 줄 건데? 최대성이 희죽거렸다. 내 가방에서 나왔어. 헌병이 직접 확인했고, 조서에도 기록됐어. 이게 증거야. 이도현은 침묵했다.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다. 최대성이 서류를 챙겼다. 며칠 더 여기 있어. 조사 끝날 때까지. 그리고 방해 공작 그만해. 순순히 인정하면 가볍게 처리해 줄 수도 있어. 최대성이 일어섰다. 문으로 향했다. 참고로 문 앞에서 돌아봤다. 여기 통신 안 돼. 전화도 안 되고 아무도 연락 못 해.
내가 사라져도 아무도 몰라. 최대성이 문을 나갔다. 자물쇠 소리가 다시 울렸다. 이도연은 다시 혼자 남았다. 침대에 앉아 생각했다. 상황을 정리했다. 조작된 혐의, 압수된 신분증, 통신 차단, 완전히 고립시키려는 수작이었다. 하지만 한성준과 최대성은 한 가지를 몰랐다. 이도연은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다. 국방부에 보낸 보고, 첫날부터 기록한 관찰 내용, 휴대전화 외에 숨겨둔 백업 장치, 그리고 무엇보다 그는 혼자가 아니었다. 시간이 지났다. 형광등이 꺼졌다. 어둠이 내렸다. 이도연은 침대에 누웠다. 눈을 감았다. 기다렸다. 밤 10시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여러 명이었다. 가까워졌다. 문이 열렸다. 불이 켜지지 않았다. 어둠 속에서 3명의 그림자가 들어왔다. 전투복 차림. 얼굴은 보이지 않았다. 일어나. 거친 목소리였다. 이도연은 일어나 앉았다. 따라와. 어디로? 묻지 마. 한 명이 이도연의 팔을 잡아 끌었다. 힘이 셌다. 저항해도 소용없을 것 같았다. 이도연은 순순히 따라갔다. 복도를 나와 계단을 올랐다. 1층이 아니라 더 위로. 2층, 3층을 지나쳐 옥상으로 향했다. 옥상 문이 열렸다. 찬바람이 불어왔다. 밖으로 나갔다. 옥상은 넓었다. 달빛만이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다. 한성준이 서 있었다. 혼자 난간에 기대어 3명의 그림자가 이도연을 한성준 앞으로 데려갔다. 그리고 물러났다. 한성준과 이도연만 남았다. 한성준이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연기가 바람에 날렸다. 경치 좋지? 한성준이 말했다. 여기서 부대 전체가 보여. 그는 난간 너머를 가리켰다. 저기 연병장, 저기 막사, 저기 PX, 다 내 거야. 한성준이 담배를 입에 물었다. 내가 관리하는 거야. 내 방식대로. 그는 이도연을 봤다. 근데 너 같은 놈이 와서 망쳐. 규정이야 뭐야 떠들면서. 병사 인권이야 뭐야 하면서. 한성준이 담배를 던졌다. 발로 밟아 껐다. 군대가 뭔지 알아? 계급이야. 명령이야. 위에서 시키면 아래가 따르는 거야. 그게 전부야. 그는 이도연에게 다가왔다. 너는 그걸 모르는 것 같아. 민간인이라서. 별 안 달아봐서. 한성준이 이도연의 어깨를 잡았다. 마지막으로 기회 줄게. 내일 아침. 짐 싸서 나가. 조용히. 그럼 끝이야. 거부하면? 한성준의 손에 힘이 들어갔다. 사고야. 무슨? 옥상에서 떨어지는 사고. 민간인이 밤에 배회하다가. 실족사. 그렇게 기록돼. 협박을 넘어선 살해 위협이었다. 이도연은 한성준을 똑바로 봤다. 달빛 아래 2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사단장님. 이도연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다. 별을 잘못하셨습니다. 뭐? 별은 권력이 아닙니다. 책임입니다. 한성준이 비웃었다. 또 시작이네. 설교는 됐어. 선택해. 나가든가 떨어지든가. 이도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한성준을 바라봤다. 그 눈빛에는 두려움이 없었다. 분노도 없었다. 그저 차가운 관찰만이 있었다.
한성준이 불편해졌다. 손을 걷었다. 내일 아침까지 생각해. 답 들으러 올 거야. 그는 뒤돌아서서 옥상 문으로 향했다. 3명의 그림자가 따라갔다. 이도현만 남았다. 바람이 불었다. 차가웠다. 이도현은 난간으로 걸어갔다. 아래를 내려다봤다. 부대가 보였다. 어두운 건물들, 희미한 가로등. 저 아래 어딘가에 병사들이 있었다. 막사에서 잠들어 있을 것이다. 내일을 두려워하며 이도현은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작은 금속 조각을 만졌다. 계급장이었다. 별 3개, 중장 계급장, 감사관으로 올 때 떼어낸 것이었다. 그는 계급장을 꺼내 손바닥에 올려놓았다. 달빛에 반짝였다. 아직은 때가 아니야. 조금만 더. 계급장을 다시 주머니에 넣었다. 돌아서서 옥상 문으로 향했다. 문이 열려 있었다. 계단을 내려가 영창으로 돌아갔다. 문이 열려 있었다. 들어갔다. 침대에 누웠다. 눈을 감았다. 내일이 기다리고 있었다. 챕터 7. 침묵의 균열. 다음 날 아침 7시. 영창 문이 열렸다. 아침 식사가 들어왔다. 헌병이 쟁반을 바닥에 놓고 나갔다. 밥, 국, 반찬 몇 가지. 양은 적었지만 먹을 만했다. 이도현은 천천히 식사를 마쳤다. 쟁반을 문 앞에 놓았다. 다시 기다렸다. 오전 9시쯤 문이 다시 열렸다. 하지만 들어온 사람은 최대성이 아니었다. 박현우였다. PX의 그 상병. 그는 조심스럽게 안을 들여다봤다. 복도를 확인했다. 아무도 없었다. 선생님, 박현우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괜찮으세요? 이도현은 침대에서 일어났다. 어떻게 여기까지? PX 물품 납품 온 척하고 왔습니다. 박현우가 주머니에서 작은 봉투를 꺼냈다. 이거 뭡니까? 기록입니다. 박현우의 손이 떨렸다. PX 외상거래네요. 최대위님이랑 다른 간부들 몇 달치 기록했습니다. 숨겨뒀던 거예요. 이도현은 봉투를 받았다. 무게가 느껴졌다. 왜 이걸? 선생님 때문입니다. 박현우의 목소리가 떨렸다. 어제 PX에서 최대위님한테 대든 거 봤어요. 민간인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게. 그는 고개를 숙였다. 저는 1년 넘게 참았어요. 외상으로 빠져나가는 돈, 제 월급에서 메워야 하는 돈. 말하고 싶었지만 무서웠어요. 박현우가 얼굴을 들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다. 근데 선생님은 무섭지 않으세요? 별 2개한테도 안 무서우세요? 이도현은 박현우를 바라봤다. 무섭습니다. 예, 나도 무서워요. 이도현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하지만 누군가는 해야 합니다. 두려움보다 책임이 먼저니까. 박현우는 그 말을 곱씹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이거 도움이 될까요? 큰 도움이 됩니다. 정말요? 네. 이도현은 봉투를 조심스럽게 접어 속옷 안쪽에 숨겼다. 다른 병사들도 있습니다. 박현우가 말을 이었다. 말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 하지만 다들 무서워해요. 보복이 두려워서. 이해합니다. 그런데 박현우가 복도를 다시 확인했다. 정우석 일병이요. 철봉에서 봤던? 네. 그 친구가 어제
박현우의 목소리가 더 작아졌다. 의무대에 실려갔어요. 왜요? 훈련 중에 쓰러졌대요. 탈진이래요. 지금은 의무대에 있어요. 근데 간부들이 입단속 시켰어요. 밖에 알리지 말라고. 이도현의 눈빛이 차가워졌다. 다른 사례도 있습니까? 많아요. 박현우가 고개를 끄덕였다. 작년에도 한 명 의가사 제대했어요. 훈련 중 사고래요. 근데 다들 말 안 해요. 문제 제기하면 본인만 손해니까. 기록이 있습니까? 제가 아는 건 소문뿐이에요. 하지만 박현우가 주머니에서 또 다른 종이를 꺼냈다. 이건 지난달 의무대 방문 기록이에요. 몰래 복사했어요. 병사들 진료 내역인데 비정상적으로 많아요. 이도현은 종이를 받아 훑어봤다. 수십 명의 이름, 진료 사유, 타박상, 염자, 탈진, 불면증, 비정상적으로 많았다. 이것도 증거가 되나요? 됩니다. 이도현은 종이를 접어 다시 숨겼다. 박현우 상병. 네. 용기 내줘서 고맙습니다. 박현우는 고개를 저었다. 저는 그냥 더 이상 못 참겠어서요. 선생님이 이기셨으면 좋겠어요. 사단장님한테. 이도현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길 겁니다. 약속합니다. 박현우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처음 보는 표정이었다. 조심하세요. 당신도. 박현우가 문 밖을 확인하고 조용히 나갔다. 문이 닫혔다. 이도현은 숨겨둔 서류들을 만졌다. 무게가 느껴졌다. 증거가 모이고 있었다. 침묵이 깨지고 있었다. 오후 2시. 문이 다시 열렸다. 이번에는 최대성이었다. 나와. 어디로? 사단장님이 부르셔. 이도현은 일어섰다. 최대성을 따라 밖으로 나갔다. 본관으로 향했다. 3층 사단장실. 문이 열렸다. 한성준이 앉아 있었다. 들어와. 이도현이 들어갔다. 최대성은 밖에서 기다렸다. 한성준은 서류를 보고 있었다. 고개를 들지 않았다. 생각 정리됐나? 무슨 생각입니까? 나갈 거냐 말 거냐? 이도현은 대답하지 않았다. 한성준이 서류를 내려놓고 이도현을 봤다. 대답 안 해? 질문이 잘못됐습니다. 뭐? 제가 나갈지 말지가 아닙니다. 이도현이 한성준을 똑바로 봤다. 사단장님이 어떻게 할 것인지입니다. 계속 은폐하실 겁니까? 아니면 바로 잡으실 겁니까? 한성준의 얼굴이 굳어졌다. 은폐? 뭘 은폐해? PX 외상거래, 병사학대, 의무대 기록 조작, 훈련 중 사고 은폐. 이도현이 하나씩 나열했다. 다 알고 있습니다. 한성준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증거 있어? 있습니다. 어디? 이도현은 대답하지 않았다. 한성준이 책상을 쳤다. 없잖아. 내 가방 다 뒤졌어. 아무것도 없더라고. 휴대전화도 압수했고. 넌 고립됐어. 아무것도 못해. 이도현은 침착하게 말했다. 혼자가 아닙니다. 뭐? 병사들이 있습니다. 진실을 말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한성준이 비웃었다. 병사들? 그 겁쟁이들이? 아무도 안 나설 거야. 다들 무서워서. 아닙니다. 이도현의 목소리에 확신이 실렸다. 이미 시작됐습니다. 침묵이 깨지고 있습니다. 한성준의 표정이 변했다.
불안함이 스쳤다. 누가 뭐라고 했어? 이도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한성준이 다가왔다. 이도연의 멱살을 잡았다. 누구야? 말 안 하면 다 영창 보낼 거야. 전부 다. 이도연은 한성준의 손을 천천히 떼어냈다. 힘이 있었다. 한성준이 놀란 표정을 지었다. 협박은 소용없습니다. 진실은 이미 움직이고 있으니까. 한성준이 뒤로 물러섰다. 숨이 거칠어졌다. 넌 대체 뭐야? 이도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한성준을 바라봤다. 나가. 한성준이 말했다. 당장 나가. 영창 돌아가. 이도연은 돌아서서 나갔다. 복도에서 최대성이 기다리고 있었다. 이도연을 데리고 영창으로 돌아갔다. 영창 문이 닫혔다. 이도연은 다시 혼자 남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혼자가 아니었다. 박현우가 있었다. 그리고 다른 병사들도 있었다. 말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이도연은 침대에 앉아 숨겨둔 서류를 만졌다. 증거, 진실, 희망. 시간이 흘렀다. 해가 저물었다. 어둠이 내렸다. 이도연은 기다렸다. 곧 모든 것이 끝날 것이었다. 챕터 8. 헬기의 소리. 다음 날 오전 10시. 영창 안은 여전히 조용했다. 이도연은 침대에 앉아 있었다. 아침 식사를 마치고 생각을 정리하고 있었다. 48시간이 지났다. 구금된 지 이틀째였다. 한성준은 서두르고 있을 것이었다. 증거를 인멸하고 증인들을 입막음하고 이도연을 최대한 빨리 내보내려 할 것이었다. 하지만 그는 한 가지를 몰랐다. 이도연이 들어오기 전 이미 모든 준비가 끝나 있었다는 것을. 시계를 봤다. 오전 10시 15분. 곧이었다. 10시 20분. 멀리서 소리가 들렸다. 둔탁하고 규칙적인 소리. 점점 커졌다. 헬기였다. 이도연은 일어섰다. 귀를 기울였다. 소리가 가까워졌다. 건물 전체가 진동했다. 헬기가 착륙하는 소리였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급한 발소리들. 여러 명이 뛰어가고 있었다. 뭐야? 무슨 일이야? 헬기가 왜? 사단장님 호출이래. 목소리들이 복도를 채웠다. 이도연은 문 앞으로 갔다. 귀를 문에 댔다. 헬기 소리가 멈췄다. 착륙이 끝났다. 곧 다른 소리가 들렸다. 행진하는 발소리. 군화가 바닥을 찍는 소리. 규칙적이고 정확했다. 특수부대원들의 행진 소리였다. 이도연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왔다. 같은 시각, 본관 강당. 전 병력이 다시 소집되어 있었다. 긴급 집합이었다. 병사들은 혼란스러워했다. 간부들도 마찬가지였다. 강당 앞쪽에 한성준이 서 있었다. 얼굴이 굳어 있었다. 옆에는 최대성과 다른 참모들이 서 있었다. 뭐야, 대체? 최대성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국방부래. 한성준이 이를 갈았다. 감찰단이 온다고. 감찰단요? 그래. 한성준은 주먹을 쥐었다. 그 민간인 새끼가 뭔가 신고를 한 모양이야. 어떻게 합니까? 버텨. 한성준이 단호하게 말했다. 증거 없어. 다 정리했고 병사들도 입단속 시켰어. 버티면 돼. 바로 그때
강당 뒷문이 열렸다. 군화 소리가 울렸다. 들어온 사람들은 헌병이 아니었다. 검은색 전투복, 가슴에는 특수부대 휘장, 완전 무장한 대테러 부대원들이었다. 10명이 들어왔다. 일렬로 섰다. 강당이 술렁였다. 병사들이 웅성거렸다. 저게 뭐야? 특수부대잖아. 왜 여기 와? 뒤따라 방첩사 요원들이 들어왔다. 민간인 복장이지만 눈빛이 날카로웠다.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명의 장교가 들어왔다. 중령 계급장, 방첩사 소속이었다. 그는 강단으로 곧장 걸어갔다. 한성준이 앞으로 나섰다. 누구십니까? 국방부 방첩사 소속 중령 김태윤입니다. 중령이 격려했다. 특별감찰을 위해 왔습니다. 특별감찰? 한성준의 목소리가 떨렸다. 무슨 근거로? 김태윤 중령이 서류를 꺼냈다. 국방부 장관 명령입니다. 청명기지에 대한 전면 감찰, 부정부패, 병사 인권 침해, 회계 부정 등 모든 의혹에 대한 조사가 진행됩니다. 한성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건 절차 위반 아닙니까? 사전 통보도 없이 긴급 사안입니다. 김태윤이 단호하게 말했다.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어 사전 통보 없이 진행합니다. 그는 손짓했다. 방첩사 요원들이 움직였다. 지금부터 부대 주요 시설을 봉쇄합니다. 사단장실, 행정실, PX 의무대, 모든 서류와 전산 자료를 압수합니다. 잠깐, 한성준이 소리쳤다. 이건 월권입니다. 사단장 권한으로 거부합니다. 김태윤이 한성준을 똑바로 봤다. 거부하실 수 없습니다. 국방부 장관 명령은 사단장 권한보다 상위입니다. 저항하시면 그는 뒤에 특수부대원들을 가리켰다. 물리적으로 제압하겠습니다. 한성준은 말문이 막혔다. 얼굴이 붉어졌다가 다시 창백해졌다. 최대성이 한 발 앞으로 나왔다. 증거가 있습니까? 구체적인 의혹이 없으면 이건 그냥 괴롭힘. 있습니다. 김태윤이 서류 가방을 열었다. 민간 감사관 이도현 씨의 보고서, PX 외상 거래 내역, 병사 학대 증언, 의무대 기록 조작 의혹, 훈련 중 사고 은폐 의혹, 그리고 그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내부 제보자의 증언록. 다수의 병사들이 증언에 동의했습니다. 최대성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건 조작된 거, 조작 여부는 조사를 통해 밝혀질 것입니다. 김태윤이 강당을 둘러봤다. 모든 장병 여러분, 지금부터 개별 면담이 진행됩니다. 진실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보복도 없을 것입니다. 약속합니다. 강당이 술렁였다. 병사들이 서로 눈치를 봤다. 한성준이 앞으로 나서려 했다. 이건 명백한 한성준 소장. 김태윤이 그를 제지했다. 지금부터 조사 대상자로 분류됩니다. 변호인 선임 권리가 있으며 모든 진술은 기록됩니다. 따라오시죠. 한성준은 온몸이 떨렸다. 분노인지 공포인지 알 수 없었다. 특수부대원 2명이 한성준의 양옆에 섰다. 호위라기보다는 감시였다. 한성준이 끌려가듯 강당을 나갔다. 최대성도 마찬가지였다. 방첩사 요원이 그의 이름을 불렀다. 최대성 대위, 동행하시죠. 최대성은 저항하지 못했다.
고개를 숙이고 따라갔다. 강당에 남은 병사들은 술렁였다. 간부들도 혼란스러워했다. 김태윤 중령이 다시 마이크를 잡았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진실을 말해 주십시오. 여러분은 피해자입니다.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병사들 사이에서 움직임이 일었다. 누군가 손을 들었다. 박현우였다. 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김태윤이 고개를 끄덕였다. 말씀하세요. PX에서 일어난 일들. 박현우의 목소리가 떨렸다. 증언하겠습니다. 그 말을 시작으로 다른 병사들도 손을 들기 시작했다. 하나, 둘, 셋. 10명, 20명. 침묵이 깨지고 있었다. 같은 시각 영창. 문이 열렸다. 김태윤 중령이 들어왔다. 이도현이 침대에서 일어났다. 이도현 선생님. 김태윤이 격려했다. 구출하러 왔습니다. 이도현은 고개를 끄덕였다. 고생하셨습니다. 제 임무였습니다. 김태윤이 뒤로 물러서며 길을 비켰다. 나가시죠. 이도현은 영창을 나섰다. 복도는 밝았다. 햇빛이 창문으로 들어오고 있었다. 계단을 올라 지상으로 나왔다. 밖은 분주했다. 방첩사 요원들이 서류 상자를 나르고 있었다. 특수부대원들이 주요 건물을 지키고 있었다. 본관 앞에는 헬기가 대기하고 있었다. 군용 헬기. 프로펠러가 천천히 돌고 있었다. 김태윤이 이도현을 안내했다. 본부로 복귀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이도현이 말했다. 아직 할 일이 남았습니다. 무엇입니까? 병사들을 만나야 합니다. 이도현은 본관을 바라봤다. 그들에게 직접 말해야 합니다. 이제 안전하다고. 김태윤이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안내하겠습니다. 두 사람은 본관으로 들어갔다. 강당으로 향했다. 강당 문을 열었다. 안에는 여전히 병사들이 있었다. 면담을 기다리고 있었다. 불안한 표정들이었다. 이도현이 들어서자 병사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에게 쏠렸다. 영창에 갇혔던 민간인, 사단장에게 맞섰던 남자. 이도현은 천천히 앞으로 걸어갔다. 강단 앞에 섰다. 병사들을 바라봤다. 여러분, 이도현의 목소리가 강당에 울렸다. 오랜 시간 고통받으셨습니다. 두려웠을 겁니다. 말하고 싶어도 말할 수 없었을 겁니다. 병사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일부는 눈가가 붉어졌다. 하지만 이제 끝났습니다. 진실이 밝혀질 것입니다. 여러분은 보호받을 것입니다. 이도현은 잠시 멈췄다. 용기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그는 뒤쪽을 봤다. 박현우가 서 있었다. 침묵을 깬 용감한 병사에게 박현우가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흘렀다. 강당이 조용했다. 하지만 무거운 침묵이 아니었다. 안도의 침묵이었다. 이도현은 강단을 내려왔다. 병사들 사이를 걸었다. 한 명 한 명 눈을 마주쳤다. 정우석 일병도 있었다. 의무대에서 나온 모양이었다. 얼굴이 여전히 창백했지만 눈빛은 살아있었다. 이도현이 그 앞에 섰다. 괜찮습니까? 네. 정우석이 작게 대답했다. 이제 괜찮습니다. 이도현은 고개를 끄덕이고 계속 걸었다. 강당을 한 바퀴 돌았다. 그리고 다시 앞으로 왔다. 이제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곳이 진짜 군대가 될 것입니다.
명령이 아닌 존중으로, 두려움이 아닌 신뢰로 병사들의 표정이 밝아졌다. 이도현은 격려했다. 수고하셨습니다. 병사들이 일제히 격려를 받았다. 충성. 이번에는 목소리가 달랐다. 두려움이 아니었다. 진심이었다. 오후 3시 이도현은 본관 밖에 서 있었다. 김태윤 중령이 옆에 있었다. 사단장과 중대장은 구속수사에 들어갑니다. 김태윤이 보고했다. 혐의가 명백합니다. 다른 연루자들은 순차적으로 조사 중입니다. 전면 교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도현은 고개를 끄덕였다. 병사들 보호가 우선입니다. 조치하겠습니다. 김태윤이 격려했다. 이도현은 주차장으로 향했다. 낡은 그랜저가 그대로 서 있었다. 찌그러진 범퍼도 그대로였다. 차에 올라탔다. 시동을 걸었다. 엔진이 덜컹거리며 돌아갔다. 백미러로 부대를 봤다. 본관, 연병장, PX. 모든 것이 보였다. 변화가 시작될 것이었다. 기어를 넣고 출발했다. 정문을 향해 천천히 달렸다. 정문 앞 위병소의 헌병들이 격려했다. 이도현은 차를 멈추고 창문을 내렸다. 헌병 조장이 다가왔다.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현이 말했다. 앞으로 좋아질 겁니다. 조장이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이도현은 차를 다시 출발시켰다. 정문을 빠져나갔다. 뒤로 청명기지가 멀어졌다. 챕터 9. 이름의 무게. 일주일 후 청명기지는 달라져 있었다. 새로운 사단장이 부임했다. 준장 출신의 원칙주의자였다. 첫 훈시는 간단했다. 병사는 보호받아야 할 존재입니다. 명령이 아니라 신뢰로 이끌겠습니다. 병사들의 얼굴에 생기가 돌았다. PX도 달라졌다. 외상거래는 완전히 사라졌다. 새로운 관리 체계가 도입됐다. 투명한 회계, 정확한 기록. 박현우는 여전히 PX에서 일했다. 하지만 이제는 웃을 수 있었다. 의무대도 정상화됐다. 병사들이 아프면 제대로 치료받았다. 기록도 투명하게 관리됐다. 정우석 일병은 회복했다. 다시 훈련에 복귀했다. 이번에는 적정한 강도로 동료들과 함께. 연병장에는 웃음소리가 들렸다. 같은 시각 서울 국방부. 한 남자가 복도를 걸어가고 있었다. 정복 차림. 가슴에는 훈장들이 줄지어 달려 있었다. 어깨에는 별 3개. 중장 계급장. 이도현이었다. 그는 국방부 장관실로 향했다. 비서가 문을 열어줬다. 들어오십시오. 장관이 자리에서 일어나 악수를 청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중장. 제 임무였습니다. 청명기지 사태가 일단락됐습니다. 장관이 서류를 건넸다. 사단장 한성준은 군법회의에 회부됩니다. 중대장 최대성도 마찬가지고요. 다른 연루자들도 순차 처리 중입니다. 이도현은 서류를 훑어봤다. 병사들은 전원 보호 조치됐습니다. 증언에 대한 어떤 불이익도 없을 것입니다. 약속하죠. 이도현은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장관이 창밖을 바라봤다. 이 중장이 아니었으면 불가능했을 일입니다. 신분을 숨기고 들어가 목숨을 걸고 증거를 모으고 병사들에게 용기를 준 것, 대한민국 군에 빚을 졌습니다.
이도현은 대답하지 않았다. 장관이 돌아서서 이도현을 봤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합니다. 무엇입니까? 왜 신분을 끝까지 숨기셨습니까? 강당에서 밝히실 수도 있었잖습니까? 그랬으면 한성준도 꼼짝 못했을 텐데. 이도현은 잠시 생각했다. 계급장은 무기가 아닙니다. 책임의 상징이죠. 병사들이 용기를 낸 건 제 계급 때문이 아닙니다. 진실 때문입니다. 그게 중요했습니다. 장관이 고개를 끄덕였다. 역시 이 중장답습니다. 그래서 특수전 사령부가 당신을 전설로 부르는 거겠죠. 이도현은 미소 지었다. 과찬이십니다. 아닙니다. 장관이 손을 내밀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군을 부탁합니다. 악수를 나눴다. 이도현은 장관실을 나왔다. 복도를 걸었다. 정복을 입은 그의 모습은 당당했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다. 별 3개의 무게를, 그 아래 있는 수많은 병사들의 무게를, 청명기지, PX 앞, 박현우가 청소를 하고 있었다. 문 앞을 쓸고 유리창을 닫고 진열대를 정리했다. 예전과 같은 일이었다. 하지만 마음은 달랐다. 이제는 두렵지 않았다. 문이 열렸다. 손님이 들어왔다. 정우석 일병이었다. 형, 커피 있어요? 응, 저기. 박현우가 냉장고를 가리켰다. 정우석이 캔커피를 집어들고 계산대로 왔다. 1,000원이요. 여기요. 정우석이 돈을 냈다. 박현우가 계산하고 영수증을 건넸다. 고마워요, 형. 그래. 정우석이 나가려다 멈췄다. 형? 응? 그분. 어떤 분이었어요? 진짜로. 박현우는 알고 있었다. 며칠 전 소문이 돌았다. 이도현이 사실은 중장이었다는 것. 국방부 직속 특별감찰 책임자였다는 것. 대단한 분이셨지. 박현우가 말했다. 별 3개를 숨기고 우리처럼 사셨잖아. 그게 더 무서운 거 아닐까? 정우석이 물었다. 왜요? 계급으로 누르지 않았잖아. 진실로 이기셨잖아. 그게 진짜 힘이야. 박현우가 창밖을 바라봤다. 언젠가 나도 그렇게 살고 싶어. 정우석이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요. 2 사람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다시 각자의 일로 돌아갔다. 챕터 10. 돌아온 일상. 한 달 후. 청명기지는 완전히 변했다. 연병장에서는 병사들이 웃으며 훈련했다. 적정한 강도, 합리적인 지시. 간부들도 존중하는 태도로 대했다. 식당에서는 대화 소리가 넘쳤다. 병사들이 편하게 식사했다. 농담도 하고 웃기도 했다. PX는 활기찼다. 병사들이 자유롭게 물건을 골랐다. 외상은 사라졌다. 투명한 거래만 남았다. 의무대는 바빴다. 하지만 좋은 의미로. 병사들이 아프면 바로 왔다. 숨기지 않았다. 치료받고 돌아갔다. 본관 게시판에는 새로운 공지가 붙었다. 장병 고충 상담실 운영. 익명 신고 시스템 도입. 인권 교육 의무화. 작은 변화들이었지만 큰 의미였다. 어느 오후 정문. 낡은 회색 승용차 한 대가 천천히 들어왔다. 찌그러진 범퍼는 그대로였다. 이도현이었다. 위병소 헌병이 격려했다. 충성. 이도현은 차를 세우고 창문을 내렸다. 민간 감사관 이도현입니다.
후속 점검차 왔습니다. 헌병이 출입 명부를 확인했다. 확인됐습니다. 통과하십시오. 차가 천천히 부대 안으로 들어갔다. 연병장을 지나쳤다. 병사들이 훈련 중이었다. 하지만 표정이 달랐다. 생기가 있었다. 한 병사가 이도연의 차를 알아봤다. 저 차, 그분 아니야? 맞는 것 같은데? 병사들이 웅성거렸다. 정우석이 있었다. 그는 차를 보고 경례했다. 이도연은 차를 멈췄다. 창문을 내리고 손을 흔들었다. 정우석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차가 다시 출발했다. 주차장에 도착했다. 이도연은 차에서 내려 본관으로 향했다. 복도에서 박현우와 마주쳤다. 선생님, 박현우가 환하게 웃으며 경례했다. 잘 지냈나? 네, 덕분에. PX는 어떤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제 외상도 없고 다들 편하게 사요. 박현우의 목소리에 생기가 넘쳤다. 다행이군. 선생님, 박현우가 진지해졌다.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 아니었으면. 아니야. 이도연이 고개를 저었다. 내가 용기를 냈잖아. 그게 시작이었어. 박현우는 눈가가 붉어졌다. 하지만 웃었다. 앞으로 잘 살게요. 그래. 선생님도 건강하세요.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눴다. 이도연은 본관으로 들어갔다. 새로운 사단장을 만나 후속 조치를 점검했다. 모든 것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었다. 오후 4시 이도연은 부대를 나섰다. 정문을 향해 천천히 차를 몰았다. 연병장을 지나쳤다. 병사들이 운동을 끝내고 돌아가고 있었다. 서로를 격려하며 웃으며 이도연은 잠시 차를 세웠다. 창밖을 바라봤다. 정우석이 동료들과 함께 걸어가고 있었다. 얼굴에 미소가 가득했다. 이도연은 작게 미소 지었다. 시동을 다시 걸었다. 정문으로 향했다. 위병소를 지날 때 헌병들이 일제히 경례했다. 이번에는 두려움이 아니었다. 존경의 경례였다. 이도연은 경례로 답했다. 차는 정문을 빠져나갔다. 뒤로 청명기지가 멀어졌다. 하지만 이도연은 알고 있었다. 이곳에서의 일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다른 곳에도 아직 고통받는 병사들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의 임무는 계속된다는 것을. 이도연은 전방을 바라봤다. 도로는 길었다. 하지만 주저하지 않았다. 별 3개의 무게를 어깨에 지고 다시 나아갔다. 이야기 끝.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곳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댓글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